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진짜 행복한 분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부자도 불행하고, 자식 잘 된 사람도 불행하고, 평생 열심히 산 사람들이 왜 말년에는 이렇게 불행할까요? 더 놀라운 건 행복한 소수의 어르신들은 특별히 부자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매일 웃으면서 살고 계시더랍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평생 잘못된 것만 쫓아온 건 아닐까요? 돈만 벌면, 집만 사면, 자식만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25년간 요양병원에서 일한 정수진 사회복지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동안 돌본 어르신이 무려 1200명이 넘으신데요. 매일같이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이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어르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분들 중에서 고작 5분 뿐이었습니다. 정수진 사회복지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 중에 왜 행복한 분이 이렇게 적을까? 그래서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불행해 보이는 분들 중에는 돈 많은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큰 집에서 살다가 오신 분, 자식들이 모두 성공한 분, 평생 사업으로 큰 돈 번 분, 이런 분들이 오히려 하루 종일 한숨만 쉬고 계셨어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와. 그때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좋아한 거였구나.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젊을 때 건강은 당연한 줄 알았어. 돈만 벌면 건강도 살 수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아니더라고. 한번 망가진 몸은 돈으로도 못 사.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나이 들어보니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행복한 5분은 어떠셨을까요? 이분들은 특별히 돈이 많지도 않았어요.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니었고, 자식들이 특별히 잘 된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몸이 불편한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분들은 매일 웃으면서 지내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대가 된다고 하셨어요. 정수진 사회복지사님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5분은 뭐가 다른 걸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어요. 이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5가지가 있었다는 걸. 그 5가지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식의 성공도 아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는 지금부터라도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이만 먹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말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발전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말년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럼 행복한 5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83세 강명호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왼쪽 팔다리를 거의 쓸 수 없게 되셨죠.
말씀도 조금 어눌해지셨고요. 그런데 요양원에서 가장 밝은 분이셨대요. 왜일까요? 이 할아버지에게는 45년 지기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찾아오는 친구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10년째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대요. 강명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친구들과는 말이 정말 잘 통해요. 하루 종일 이 세 친구 만나는 게 기다려져요. 친구들도 모두 70대 후반으로 몸이 불편했어요. 당뇨, 무릎 통증, 심장 질환. 그런데도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없으면 누구와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겠어요?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91세 한영숙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혼자서 모든 걸 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15분 스트레칭 하시고요. 복도를 30분 걸으시고요. 혼자 화장실도 가시고 세면도 하시고 간단한 빨래도 하세요. 처음에 간병사님이 걱정해서 도와드리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몸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내 발로 한 걸음 걷는 것도 감사해요. 이 할머니는 80세에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시장에서 넘어져서 석 달 입원하셨죠. 그때 깨달으셨대요. 내 몸을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그래서 퇴원 후 11년간 매일 운동하셨어요. 하루 5분씩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비밀입니다. 불편함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세 번째, 88세 윤태식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요양원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었대요. 매일 오전에는 서예를 하세요. 감사, 행복, 건강 같은 좋은 글귀들을 쓰시죠. 오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시고요. 저녁에는 라디오 들으며 일기를 쓰세요. 할아버지가 쓴 글귀들은 요양원 복도에 붙여져 있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지나가다 보시고 좋아하시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글귀를 써볼까 생각하는 게 기대돼요. 내가 쓴 걸 누군가 좋아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젊었을 때는 취미가 없으셨대요. 평생 일만 하셨죠. 그런데 요양원에 와서 옆 침대 어르신이 서예하는 걸 보고 시작하셨대요. 87세의 말이에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굳어서 힘들었는데 며칠 계속하니까 재미가 느껴지셨대요. 이게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하루를 채우는 작은 즐거움이 있었어요. 네 번째, 86세 오명자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정말 독립적이신 분이었어요. 월 30만 원 연금으로 살아가시는데도 당당하셨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면 눈치 보게 돼요.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자식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작은 일부터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오늘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누굴 만날지, 모든 걸 본인이 정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해도 괜찮다고 하셨대요. 나는 아직 내 일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게 네 번째 비밀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다섯 번째, 89세 박순덕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몸이 불편하신데도 다른 어르신들을 도우셨어요. 복도 청소도 하시고요. 식사 때 도움 필요한 분들 도와주시고요. 외로운 분들의 말벗이 되어주시고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줄 수 있어서 기뻐요. 할머니는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셨대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요. 누군가 고맙다고 할 때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고 하셨어요. 이게 5번째 비밀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의 기쁨이 있었어요. 정수진 사회복지사님은 이 5분을 보면서 확신하셨어요. 이분들의 행복은 그냥 운이 아니었다고요. 의식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였다고요. 강명호 할아버지는 40대부터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셨대요. 45년 동안 말이에요. 그냥 만나기만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셨어요. 한영숙 할머니는 80세에 사고 후 11년간 매일 운동하셨어요.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지만 계속하셨대요. 윤태식 할아버지는 87세에 서예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오명자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작은 일부터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을 하셨대요. 박순덕 할머니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누려고 애쓰셨어요.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셨죠. 이분들은 모두 노력한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반대는 어떨까요?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된 분들이 왜 불행해 보이셨을까요? 정수진 사회복지사님은 불행해 보이시는 분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다고 해요. 첫째, 진짜 친구가 없으셨어요. 아는 사람은 많은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으셨어요. 사업상 만나던 사람들, 이해관계로 만나던 사람들 뿐이었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와. 그때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좋아한 거였구나. 둘째, 몸 관리를 소홀히 하셨어요. 젊을 때 돈 벌기에만 바빠서 건강은 뒷전이었던 분들이에요. 운동 안 하고 술, 담배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한 분은 이런 후회를 하셨대요. 젊을 때 건강은 당연한 줄 알았어. 돈만 벌면 건강도 살 수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아니더라고. 한번 망가진 몸은 돈으로도 못 사. 셋째, 취미가 없으셨어요. 평생 일만 하셨던 분들이에요. 취미는 사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퇴직 후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정말 막막해 하셨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40년 동안 회사만 다녔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취미라는 게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 넷째, 자식들에게 너무 의지하셨어요. 자식들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하지만 자식들은 바쁘고 자주 올 수 없었죠. 자식들이 안 오면 하루 종일 우울해하시고 서운해하시고. 다섯째, 혼자만 생각하셨어요. 평생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셨던 분들. 남을 돕거나 베푸는 경험이 별로 없으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남한테 도움만 받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지시더라고요. 정수진 사회복지사님은 이런 대조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똑같이 나이가 들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 그 차이는 나이가 든 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젊을 때부터 준비한 것들의 결과구나. 그럼 이제 철학자들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좋은 친구들과 함께할 때 완성된다. 강명호 할아버지의 45년 지기 친구들을 보면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우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거였어요.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한영숙 할머니가 91세에도 스스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이 말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몸의 자유가 곧 마음의 자유였던 거죠.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자만 못하다. 윤태식 할아버지가 88세의 서예에서 찾은 기쁨을 보면서 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배움과 즐거움에는 나이가 없었던 거예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 부유한 자다. 오명자 할머니가 월 30만 원으로도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 바로 이 말의 의미였어요.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 박순덕 할머니가 89세에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모습이 바로 이 말의 의미였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500년 전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현대 어르신들의 경험이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진정한 행복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지위 같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준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노년기는 자아통합과 절망의 갈림길이다. 자아통합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의미를 찾는 거예요. 절망은 후회와 불만으로 가득 찬 거고요. 행복한 5분은 자아통합을 이룬 분들이었어요. 불행한 분들은 절망에 빠진 분들이었고요. 긍정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요. 첫째, 의미 있는 관계. 둘째, 자기 결정권. 셋째, 성장과 기여. 행복한 5분을 다시 볼까요? 강명호 할아버지는 의미 있는 관계가 있었어요. 한영숙 할머니는 자기 결정권이 있었어요. 윤태식 할아버지는 성장의 기쁨이 있었어요. 오명자 할머니는 자기 결정권이 있었어요. 박순덕 할머니는 기여의 기쁨이 있었어요. 심리학과 철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돈만 있으면, 집만 크면, 자식만 잘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들, 불편함 없이 움직이는 몸, 하루를 채우는 작은 즐거움, 홀로 설 수 있는 힘, 나누고 베푸는 삶의 기쁨. 이 5가지가 진짜 말년의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 나는 이미 늦었구나. 나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진 사회복지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제가 본 어르신들 중에는 80세가 넘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 분도 계시고요. 85세에 운동을 시작한 분도 계시고요. 9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분도 계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돼요.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 그 답을 드리려 합니다. 정수진 사회복지사님이 25해 동안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정리한
말년을 행복하게 사는 실천 방법들입니다. 놀랍게도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당장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일들입니다. 첫째, 진짜 친구 만들기부터 시작하세요.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지요. 그럴수록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친구냐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예전에 함께 웃고 울던 친구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요즘 잘 지내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망설여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고 관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납니다. 혹시 연락할 친구가 없다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복지관이나 경로당,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노래교실, 서예반, 요가 수업, 미술교실 등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지만 몇 번 가다 보면 얼굴이 있고 마음이 풀립니다. 중요한 건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만나면 어느새 마음이 이어지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좋은 친구들과 함께할 때 완성된다. 2500년 전의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짜 행복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안에서 피어납니다. 둘째, 몸 관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부드럽게 올렸다 내리고 손목과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액이 돌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보세요. 거실을 천천히 걷거나 베란다를 오가며 왕복해도 좋습니다. 계단이 있다면 한 계단씩 오르내려 보세요. 호흡을 고르며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큰 운동을 가끔 하는 것보다 작은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91세 한영숙 할머니는 지금도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앉아 있으면 더 아파요.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덜 아파요. 그분의 말 속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몸이 자유로워야 마음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멈추지 말고 매일 하세요. 그 꾸준함이 건강의 비밀입니다. 셋째, 취미는 관심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책 읽기, 음악 듣기, 요리, 산책, 무엇이든 좋습니다. 신문 칼럼 하나, 짧은 수필 하나부터 읽어보세요.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들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그 순간 마음의 안개가 걷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산책도 훌륭한 취미입니다. 봄에는 새싹을 보고, 여름에는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가을엔 낙엽 밟는 소리를 듣고, 겨울엔 찬바람 속에 걸어보세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도 함께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취미는 즐거움을 2배로 만듭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노래교실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며 색을 입히고 종이를 접으며 마음을 나누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즐기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자만 못하다. 88세 윤태식 어르신은 서예를 배우며 이렇게 말했어요. 글씨를 쓰면 내 마음이 조용해져요. 붓끝이 마음을 닦아주는 것 같아요. 그분의 눈빛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진짜 배움과 기쁨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넷째, 홀로 서는 연습을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그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홀로 선다는 건 외로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반찬을 내가 고르고 오늘 산책할 길을 내가 정해보세요. 누구를 만날지, 어떤 옷을 입을지도 직접 선택해 보세요. 이런 작은 결정들이 모여 자립심을 키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경제적인 자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연금이라도 내 손으로 관리하고 내 이름의 통장에서 꺼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받는 것보다 내 힘으로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이 훨씬 당당하고 자유롭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스스로 해보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 부유한 자다. 월 30만 원으로도 당당하게 사시는 오명자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남 눈치 안 보고 내 돈으로 내 밥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 한마디 속엔 자존심과 평화가 함께 있었습니다. 5째, 나누는 삶을 실천하세요. 나눔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복도에서 마주치면 미소 짓기,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이런 작은 행동이 쌓여 큰 행복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세요.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해주고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인생을 이야기하세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청소를 돕거나 식사 배식을 돕거나 외로운 분의 말벗이 되어드리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삶의 보람을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 89세 박순덕 할머니는 봉사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진짜 행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는 데는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정수진 사회복지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년의 행복은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들, 불편함 없이 움직이는 몸, 하루를 채우는 작은 즐거움, 홀로 설 수 있는 힘,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의 기쁨. 이 5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5분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 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천천히, 그러나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년이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소중한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 어떤 실천부터 해보시겠습니까?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모두 실천하시겠다면 더 훌륭하지요. 여러분의 한 걸음이 이 콘텐츠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